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 사진입니다.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그가 마주한 건 차가운 침묵과 오래된 오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년 만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았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면서 엄마, 다녀왔어요 하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아시면서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엄마, 방에 가서 쉬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형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했죠. 왔어? 피곤하면 쉬어. 그리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만인데 포옹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제가 떠난 그대로였어요.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을 뿐. 짐을 풀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우리 가족 4명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계셨고 어머니와 형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도 안 마주쳐요. 밥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고 서로를 피하기만 하죠. 손으로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아버지가 떠난 그날,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아버지와 제가 크게 싸운 다음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날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실까요? 왜 형은 저를 피할까요? 뭔가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형은 먼저 출근했고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우릴 버린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물컵을 든 채 굳어 계셨죠. 오래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왜요?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빠가 왜 떠나셨는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요. 내가 뭘 알아. 너 때문에. 아니 됐다. 저 때문에요? 제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대학 포기하고 갑자기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 너희 둘이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알아. 그건 제 인생이니까. 인생. 내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아버지랑 엄청 싸웠잖아. 그날 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시고 눈물만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만 원망했습니다. 날 이해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나쁜 사람이라고,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원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아버지가 떠났다고, 제가 가족을 깨뜨렸다고. 형도 마찬가지겠죠. 형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똑똑똑. 형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이 말없이 제 방에 들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형은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줬죠. 한참 후에 형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엄마도 많이 힘드셔. 형은 어때요? 형도 절 원망해요?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역시 형도 저 때문에 아빠가 떠났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엄마도 형도 다들 절 탓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족을 깨뜨렸다고. 모두가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도 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집에 왔는데 더 외로웠어요. 차라리 오지 말걸.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형이 나간 후 저는 다시 그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했었어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 10년 전에 도망쳤잖아. 이번엔 진실을 마주해야 돼. 아버지가 정말 왜 떠나셨는지, 정말로 제 잘못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 다음날 아침 형이 출근하기 전에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연락처 알아.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이 아빠랑 연락했어요? 10년 동안?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아빠가 부탁했어. 엄마한테 알리지 말라고. 너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형이 한숨을 깊게 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앉아. 이야기 길어. 저도 형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대. 짐이요? 아빠는 그날 밤 집을 나가신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네.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이 엄청 쌓였거든. 몇 억 단위였어.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고 아빠를 내보낸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랑 아빠가 싸운 건 맞아. 내가 대학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 아빠는 이미 그전부터 사업이 안 좋아서 고민하고 계셨어. 그날 싸움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그럼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내 잘못도 있고 아빠 잘못도 있고 엄마 잘못도 있어.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근데 누구 한 사람만 탓할 순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희생자였던 거예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떠난 거였어요?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둘이 진실을 밝히자. 엄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이제 그만 오해하고 살자. 10년이면 충분하잖아. 10년 만에 형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형, 고마워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병원에 계셔. 뭐라고요? 아빠가 집 나간 지 1년 후에 암 진단 받으셨어. 위암 3기. 그럼 지금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셨거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투병하셨어. 우리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형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 학비 때문이야. 네. 내가 사업 접고 다시 대학 돌아갔잖아. 2학년 때. 아빠는 내가 학교 마칠 때까지 버티고 싶으셨대. 치료비 때문에 우리한테 손 벌리기 싫으셨던 거야. 엄마는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 치료비까지 보태면 우리 모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 혼자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떠나신 거였어요. 혼자 빚을 안고 혼자 병을 앓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였어요. 엄마는 아세요? 모르셔.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엄마가 알면 당장 달려오실 거니까. 그럼 우리 가족 모두 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대. 동시에 어머니가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우리한테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떠났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당신이 내보낸 거였는데 모두가 서로를 지키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형, 저 너무 최악이에요. 10년 동안 아빠 원망만 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처음엔. 근데 3년 전에 알았어. 아빠가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만나러 갈래? 지금이라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야죠. 이제라도 가야죠. 그날 밤 짐을 싸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형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119죠. 빨리 와주세요. 전화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형과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과로입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셨나봐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한동안 푹 쉬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죠?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잠든 어머니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이렇게 작고 여리셨나 싶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아버지 빚 갚느라, 우리 학비 대느라 혼자 악착같이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집에 와서 아버지 얘기만 꺼내면서 어머니 상처만 건드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가 몰라서. 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 차례야. 그리고
아빠도 데려와야 돼. 근데 엄마가 아빠 만나려 할까요? 모르겠어. 그래도 해야 돼. 이제라도.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아버지.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503호- 김영수. 아버지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똑똑똑. 형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시는데 많이 여이셨어요. 머리도 많이 희셨고요. 아빠, 아버지가 굳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이 흘렀어요. 왔구나. 많이 컸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형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어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병원이요. 아빠, 이제 엄마 만나세요. 저희가 다 말씀드릴게요. 오해도 미움도 이제 그만하게요.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소리 내어 우셨어요. 10년 참았던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아버지를 태우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612호- 이순자.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크게 들이쉬셨어요. 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다가 우리를 보셨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자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만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복도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병실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형이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울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세요. 형도 주말마다 집에 들러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서로 써먹할 때도 있고 옛날 상처가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젠 대화를 합니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요. 밥 먹어라.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사진사 아저씨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찰칵.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찍은 그 사진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진짜 웃음으로. 새로운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관계라고. 근데 아빠는 생각이 바뀌었어. 네, 가족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야.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새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어요. 20년 전 사진 바로 옆에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두 사진을 보셨어요. 우리 다시 웃게 됐네. 네, 엄마. 고생 많았다, 아들. 엄마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형 회사 이야기, 아버지 병원 이야기, 어머니 텃밭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는 관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